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지하여 수업하기 전에 항상 공지사항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이제 그 강의 분량이 많아지면서 우리 시간을 좀 4교시로 하면서 그 시간들 사이의 간격을 좀 이제 그 조정을 이제 그 하였으니까 반드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6주차에서는 우리 4과목을 지금 그 3장 이제 2장까지 좀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3장 6주차에서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그 그 기사에 나왔었던 과목들 중에 여기 3장에는 이제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운영체제,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이 3개 과목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하나의 장으로 이제 그 중요한 개념들만 이쪽으로 이제 좀 가져다 놨어요.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이 각각 이제 그 하나의 과목씩을 차지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이제 여기 3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제 조정을 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컴퓨터 구조를 이제 수강하는 학생은 아마도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운영체제는 우리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이제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 데이터 통신도 이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3개 과목을 좀 많이 좀 수강을 하셔서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영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이제 쪽은 이제 또 컴퓨터 구조, 프로세서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152번부터 보면, 인터넷, 이제 OSI,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 인터넷 TCP IP 프로토콜, 이제 이게 또 데이터 통신에 있었던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2과목을 다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을 중요한 개념들만 여기서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1주차에서는 이제 6주차에서는 우리 빨간색으로 된 거 4개, 5개요. 5개. 그래서 1교시에 오늘 첫 교시에는 운영체제의 개념 이렇게 살펴보고, 2교시에서는 이제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쓰고 있는 윈도우즈, 그 다음에 이제 서버용으로 주로 쓰고 있는 유닉스, 리눅스, 맥 OS. 이게 다 이제 유닉스 계열이에요. 유닉스를 기반으로 리눅스라든지 맥 OS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주유가 윈도우즈와 이제 유닉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교시에서는 이제 운영체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컴퓨터의 기억장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장치가 이제 보통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일종의 자원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기능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4교시 때는 이제 주기억장치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갖다 놓느냐. 우리 컴퓨터 구조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명령어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거나,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CPU와 주기억장치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632페이지 운영체제. 이제 OS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이제 오퍼레이팅 하는 시스템.
오퍼레이트라는 얘기가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게끔 해주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책에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볼까요?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컴퓨터 시스템 자원이에요. 자원.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장치, 자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데이터, 다 자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입출력 장치, 다 자원이고.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그 리소스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누가 프린터를 하면 순서대로 해라. 뭐 모니터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이게 해라. 저 왼쪽에 메뉴가 사용자가 클릭하면 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역시 이제 그 관리죠, 관리.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관리. 첫 번째는 자원, 두 번째는 관리. 그죠?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네 가지의 성능을 이제 그 관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처리 능력.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 이게 보통 우리가 초당 몇 개의 비트를 처리하느냐, 그렇죠? 초당 몇 개의 버스를 움직이느냐, 초당 몇 개의 비트를 처리하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능력들의 이제 산정 기준이 있겠죠. 이게 이제 스루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몇 메가 bps를 처리하느냐, 그렇죠? 두 번째 효율적 관리 방안은 이제 관리 방안으로 평가하는 척도는 뭐냐면 반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돌렸어.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그렇죠? 어떤 컴퓨터는 빨리 수행이 되고 어떤 컴퓨터는 늦게 수행이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그러고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시간들이 많죠. 명령어를 가져오는 데 걸리는 시간,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주소를 가져오는 데 처리하는 시간, 뭐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출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렇죠? 뭐 더블 클릭했을 때 아래 한글이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 다양합니다. 이제 거기서 그 사용자가 명령을 이제 시작한 때부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 이게 그 운영체제의 그 효율적 관리 성능 평가의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이제 기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원이죠. 자원이 얼마나 가능하느냐, 어베이러블 하냐. 이제 사용자가 자원을 이제 쓰려고 할 때, 입출력 자원을 쓰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바로 쓸 수 있느냐, 이제 쓸 수 없느냐. 그렇죠? 몇 개의 자원을 한 시간 안에 몇 개 쓸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availability 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용성.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한정된 자원들을 이제 보통은 이제 서버 같은 경우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쓸 때가 많죠.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 근데 어느 정도 신속하고 빨리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이건 이제 하드웨어의 자원수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만 얘를 이제 그 관리하는 또 스케줄링을 조정하는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가용도의 성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availability, 사용 가능도. 우리가 이제 throughput, turnaround time, availability, 그다음 마지막으로 reliability. 이제 이 영어도 같이 좀 이제 외워야 되는데요. 네 번째가 신뢰도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게 프로그램이 이제 그 프로그램상의 컴파일러 문제도 있지만 운영체제가 그거를 잘 응용 프로그램하고 연결돼서 이거를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신뢰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결과값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윈도우 계산기로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했는데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1 더하기 2는 1.5다라는 그 계산기 프로그램을 결과를 보여주면 그건 신뢰도가 없는 운영체제 위에 올라간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의 어떠한 중요한 그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A라는 운영체제가 처리 능력이 좋아. 반환 시간도 빨라야 돼. 그 다음에 가용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아. 라는 운영체제가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A의 운영체제와 B의 운영체제를 비교할 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그 효율적 관리 방안을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프로그램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역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제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있죠. 당연히 거기 메인보드 안에 또는 이제 뭐 그 옆에 뭐 다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버스 다니는 길이라든지 하드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가 거기 안에 이제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컴퓨터다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 위에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나 유닉스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왼쪽에 윈도우에 보면 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윈도우즈 관리 도구, 뭐 윈도우 시스템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에요. 네트워크 관리하고 뭐 인터넷도 주소 뭐 설정하고 DNS 설정하고 뭐 여러분들 이제 그림판 뭐 그다음에 계산기 뭐 이런 건 많이 있죠.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요즘 이제 다 위젯 형태로 나오는 것들 이제 그 윈도우즈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에요. 편하게 쓸 수 있어. 날짜, 시간 알려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운영체제 위에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죠.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이제 뭐 운영체제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어떠한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제 요즘 쓰고 있는 것 중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C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 자바 프로그래밍 이게 다 응용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틸리티나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보통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유틸리티는 이제 사용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고 운영체제는 이해를 하는 데 보통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하드웨어와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밑에 응용 프로그램 밑에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을 운영체제가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운영체제 안에도 뭐 커넬이라든지 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 운영 체제들이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하게 또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운영 체제의 그 기능들을 이제 여기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적 운영 체제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CPU를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뭐 레지스타,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ALU 뭐 이런 거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걸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이제 하드와이어드냐 소프트웨어적이냐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얘기했죠. 이제 컴퓨터 구조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 장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하는데 기억 장치 생각나시죠? 주기억 장치와 우리 주기억 장치는 다이나믹 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 기억 장치 안에는 이제 스타틱 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이제 컴퓨터 구조 시간에 컴퓨터 구조를 수강한 학생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이건 뭐 마우스 이제 입력 장치, 모니터 출력 장치, 프린터 출력 장치. 게임하는 사람들 이제 게임 컨솔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건 파일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모아놓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만들면 이제 걔가 기억장치 안에 어디에 보조 기억장치 안에 어디에 있고 뭐 그걸 기억장치에 어떻게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이러한 자원들의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해요. 그렇죠?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돼서 처리하는 이제 순서들을 이제 정의하고 내가 이제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건 순서적인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처리하는 거를 또 어떻게 순서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또 순서적으로 내주고, 또 자원을 이제 어떻게 기억 장치에 또 순서대로 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케줄링 하는 거를 이제 그 자원 관리의 그 두 번째 기능의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스케줄링 관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윈도우즈라는 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졌죠. 그전에는 이제 MS-DOS가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그 그래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가 이제 운영체제로서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관리 및 제어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컴퓨터가 그 어떤 하나의 노드 기능을 하면서 그 노드에 설정돼야 되는 뭐 그 관리 기능들, 뭐 그 HTTP가 가능해야 되고,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도 FTP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컴퓨터로 이제 카톡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 관리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자원을 이제 뭐 다른 그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노드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이것도 주로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능이긴 한데, 이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류 검사 및 복구 기능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뭐 복구, 파일 복구, 그 다음에 뭐 그 디스크 오류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윈도우 시스템, 윈도우 관리 도구에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억장치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자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과 관련된 그 보조 기능을 또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가상 계산기 역할을 해요. 버추얼 컴퓨터. 이거는 뭐냐면 뭐 계산기라 그래서 뭐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가상 터미널이라는 용어를 좀 썼었는데, 버추얼 터미널. 즉 이제 보통 서버 같은 경우에 여러 명의 이제 가입자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 이제 또는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도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그 자원을 나눠서 쓰는 상황.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 계산기, 버추얼 컴퓨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추얼 컴퓨터. 그래서 이러한 그 OS의 기능은 여러분들 다음점 OS의 기능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좀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외우기는 힘들지만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이제 그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쓰고 있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죠. 일종의 이제 하나의 운영체제의 종류, 대표적인 종류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었죠.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쓰던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CLI라고 하는 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이제 화면에 사용자가 직접 모든 명령어를 처리하고 화면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쓰고 있는 방법인데, 그 이제 윈도우 이전에 사용되던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 MS-DOS라고 하는 거예요. 도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쓰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요게 이제 그 전에 쓰던 거고, 요 이후에 이제 윈도우즈가 개발이 돼서 이게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사용자한테 편한 거, 이제 그 마우스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필요한 명령들을 더블 클릭을 통해서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또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윈도우즈 프로그램, 윈도우즈 운영체제. 그 다음에 그 유닉스라는 게 우리 MIT 공대하고 이제 벨 연구소, 그 다음에 G사,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공동 개발한 운영체제예요. 유닉스 60년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윈도우즈보다 그 MS-DOS보다 먼저 나왔어요. 사실 이제 계층적인 파일 구조, 이게 다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MS-DOS가 개발이 된 건데, 그 전에 이제 유닉스가 이제 개발돼서 이제 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가 이제 무료가 아니다 보니까 사용자들한테 좀 이제 그 무료로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하고
누구나 개발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만든 리눅스예요. 리눅스. 그죠? 이제 그 유닉스와 이제 커널 레벨에서는 호환이 가능해요. 그죠? 그 위에 이제 사용자 레벨 말고 이따가 보면 이제 커널 프로그래밍, 쉘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는데 운영체제 안에도 그렇게 레벨을 좀 나눠서 하는데 어쨌든 커널 레벨에서는 유닉스와 정확하게 이제 호환이 돼서 거의 이제 유닉스랑 비슷해요.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무료로 개발자들이 이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서버다 그러면 보통 유닉스나 리눅스를 얘기를 하고 이제 윈도우즈 서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보통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윈도우즈나 그 다음에 맥 OS. 그 맥 OS도 그 애플사가 만들었는데 얘가 윈도우 기반이 아니라 유닉스 기반이에요. 그 밑에 있는 커널 쉘 레벨에서는 다 유닉스의 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썼어요. 그 위에 이제 응용 계층에서는 이제 그 애플사 나름대로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써서 하고 있고 얘도 이제 그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운영체제 레벨에서의 어떤 호환은 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닉스나 리눅스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보완한 애플사가 보완한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죠. 맥 OS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닉스나 리눅스를 안 써봤기 때문에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맥 OS에서 맥에서 애플사가 유닉스 기반의 GUI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맥 OS나 MS, 도스, 윈도우즈는 이제 개인용으로 많이 쓰고 그 외에 이제 그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은 서버용에 주로 많이 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1교시의 그 문제를 좀 볼까요? 우리가 634페이지, 이건 이제 그 작년에 운영체제 과목에서 출제됐었던 문제예요. 다, 4가지 다. 그래서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좀 보면, 또 출제됐었던 문제들은 또 그 과목이 바뀌더라도, 운영체제 과목이 없어졌더라도,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 보면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한다, 자원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는 맞지만 4번이 아니죠. 그 오브젝트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실행 프로그램 등을 연결하여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 하게 되면 링커라는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구동이 돼요. 그죠? 라이브러리 뭐 넘버 인클루드 점 헤더 파일, 여러분들 임포트 뭐 자바에서는 컴파일 하게 되면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얘가 수행하는 유틸리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운영체제 안에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따라오는 링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스루풋,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vailability, reliability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은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이제 거리가 좀 멀죠. 반환 시간은 짧아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성능 판단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이제 스루풋, reliability, availability는 맞지만 이제 비용은 이제 성능 평가 요소로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 2번이 정답이죠. 6번은. 마지막으로 7번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 한정된 각종 자원들, 뭐 파일, 데이터, 뭐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 이런 자원들을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할 때 신속하고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자원의 수나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 요소가 좌우되는 것으로 시스템 자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availability죠. 가용도, availability.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제 2번이 정답이죠. 여기서는 이제 뭐 안 나타났지만 어쨌든 7번은 availability. 그래서 여러분들 availability, throughput, reliability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 요거는 반드시 그 성능 평가 요소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외워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